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고단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찾아올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까지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는 감정, 관계에서의 서운함,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느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밝고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조용히 안내했죠. 삶은 순간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은 멀어지고 주변은 조용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마음의 소음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의 크기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 고통, 관계, 고독에 대해 차근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야기로 풀어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더 편안해질까?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따라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왜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마음이 금세 다시 허전해진다는 것. 집을 마련해도, 자식을 키워도, 사회적 역할을 다했어도 어딘가 모르게 덜 채워진 느낌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끊임없이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의지가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욕망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이루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반복. 젊을 때는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욕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죠. 건강만 유지되면 좋겠다.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욕망의 크기가 작아져도 욕망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의 초조함, 되더라도 오래가지 않는 만족감, 그리고 다시 생겨나는 새로운 바람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욕망과 욕망 사이의 흔들림 속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망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치 계속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을 꼭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기를 낮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삶은 관찰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원해봤던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경험했고 채워지지 않던 순간들을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욕망을 억누를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왜 나는 늘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내 마음속에서 욕망의 소리가 얼마나 큰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욕망을 조절하며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는가?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크고 작은 통증들이 하루의 일상이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의 상처, 자식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일시적 방문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손님이구나. 쇼펜하우어 역시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인간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는 고통이 삶에 붙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지라는 힘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의 고통은 젊은 시절과는 결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고통은 미래 때문에 생겼다면 지금의 고통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생깁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 남겨진 책임감, 다가오는 변화들. 그래서 고통은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고통을 단순히 견뎌야 하는 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찰의 기회, 즉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젊을 때는 고통을 피하려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할 힘도, 숨길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결함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감정의 타격으로만 보지 말고 인생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이 계속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당연히 지나야 하는 길이라면 그 고통은 조금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고통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다루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인가? 예전에는 집 안이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일하느라 분주한 기운, 멈추지 않던 전화와 만남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소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문득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할 때 고독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이 고독,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쇼펜하우어도 고독을 깊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국 혼자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생각이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와 역할에 묶여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고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외롭다는 건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나답게 정리할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우리를 본래의 나와 마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은 때로 무게가 있고 깊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젊을 때의 고독은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갈망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고독은 이제는 나를 이해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으로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욕망과 고통의 소리를 차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재정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고독이 찾아와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이 불행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이 삶의 방향을 많이 결정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때로는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고민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자식들의 시선, 주변 친지들의 시선, 사회의 기대. 마치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타인의 시선 문제를 매우 깊이 다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절반 이상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생긴다. 즉,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할 때 삶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봅니다. 외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내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젊을 때는 외부 기준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회적 역할, 자녀 교육, 직장 생활.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이렇게 살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은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며 불행해진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현재 상태는 더 이상 경쟁의 시대도 비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이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만든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불안정한 기쁨을 주고 나의 선택은 평온한 기쁨을 준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평온함을 찾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마음에 깊은 안정이 깃듭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 이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은 건 사람입니다. 좋았던 인연도 있었지만 상처를 남긴 인연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미워했던 사람, 아쉬웠던 관계, 마음의 응어리. 그때 왜 그랬을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성향의 차이, 욕망의 충돌에서 찾았습니다. 즉, 관계의 상처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예민하고, 누군가는 무심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요구가 많습니다. 이 성향적 차이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상처는 조금 다른 모양을 띱니다. 젊을 때는 왜 나한테 그렇게 대했지? 라는 분노가 더 컸다면 지금은 그때도 나도 충분하지 못했구나라는 조용한 이해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해가 생겼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상처는 때때로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이때 쇼펜하우어가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은 용서가 아니라 거리다. 그는 다른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즉,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지킬 사람, 거리를 둘 사람, 완전히 내려놓을 사람. 이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위해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번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지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승진, 이웃의 형편, 남의 집 자식 성적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저 사람은 가족도 자주 보던데, 누구는 집도 큰데, 저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는 나이가 들어도 모양만 바꿔 계속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의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그가 비교를 경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의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나의 전체와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재산은 보지만 그 깊은 외로움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자식 성공은 보지만 그 뒤의 고단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교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나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대. 하지만 이제는 이런 비교의 습관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멈추는 방법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삶의 고유한 조건 안에서 찾아라. 즉, 비교를 멈추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은 출발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선택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결과만 비교하면 당연히 마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원하나? 이 질문입니다. 남을 기준 삼는 비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내가 조용한 하루를 좋아한다면 그게 정답이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싶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의 길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덫입니다. 그 덫을 벗어나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 우리는 남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내 인생을 흔들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감사한 삶이 됩니다. 7번째,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용기.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볼 때, 예전처럼 기억이 빨리 떠오르지 않을 때,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느려질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 변화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을 새로운 시기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강한 의지와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고,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정리되고, 후회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분별력을 인생 후반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 들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많이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은 감정, 관계,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의지의 약해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욕망을 실현하려는 힘이 약해질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고통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젊을 때의 강한 욕망이 사라지면 충족되지 않아 생기던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형태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덜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새로운 나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젊음은 지나가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가 주는 깊이와 고요함은 젊을 때의 어떤 화려함보다 값진 것입니다. 나이 듦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남은 인생은 서두를 필요도,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천천히, 깊게,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8번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법. 우리는 평생 무엇을 가지느냐로 성공과 행복을 판단해 왔습니다. 집, 자동차, 재산, 자녀의 성취. 삶의 대부분이 소유와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꼭 행복해 보이지 않고 크게 가진 것이 삶을 안정시켜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지켜야 할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소유는 끝없는 불안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유보다 존재를 더 중요하게 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지키고 쌓아올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됩니다. 소유는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지만 존재는 오래도록 우리를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돈은 줄어도 지혜는 줄지 않고 재산은 변해도 인격은 변하지 않으며 소유는 빼앗길 수 있어도 나의 존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존재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쇼펜하우어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생각을 가꾸는 것. 둘째, 감정을 정돈하는 것. 셋째, 마음을 비우는 것.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존재로 사는 삶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평온을 찾는 삶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소유보다 존재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욕망이 정리되고 관계도 다시 재편되고 삶의 본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인생 전반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보다 마음이 고요한 자가 더 부유하다. 앞으로의 삶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바로 인생 후반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홉 번째,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 평온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걱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부담,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한데 마음은 왜 더 복잡해질까? 그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본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평온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원칙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것. 사람과의 갈등, 의미 없는 걱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평온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굳이 감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대치를 낮출 것.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 특히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두지 않으면 많은 일이 훨씬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셋째, 문제없이 흘러가는 하루에 감사할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큰 기쁨이 아니라 작은 고요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지나간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흔적, 소소하지만 반복되는 걱정들, 때때로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이 우리의 평온을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그는 이를 마음의 경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평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과감히 멀어질 필요가 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나 대화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건 피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불편함을 만드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평온은 행운이 아니라 지켜내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이미 평온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삶의 후반부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어떤 소유나 성취보다 오래 남습니다. 10번째,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태도.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며 기쁜 날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순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은 그저 매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를 이루는 핵심을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고 반복하며 현실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의 저항은 커지고 불안과 분노도 함께 커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의 절반은 사라진다. 둘째,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 세상은 늘 빨리 움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잠시 멈추고, 생각이 복잡하면 거리를 두고, 몸이 지치면 그대로 쉬는 것. 이 단순한 조절이 삶 전체의 균형을 바꿔놓습니다. 셋째,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세. 타인의 말을 덜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들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삶은 불안하지만 내 기준으로 사는 삶은 조용한 평온을 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붙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 어느 순간 생긴 불안,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마음의 간결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단순해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이해하게 된다. 간결한 마음이란 불필요한 감정, 필요 없는 걱정, 어쩌면 과한 욕심까지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멀리 보면 바로 삶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통찰입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완성은 대단한 성공도 거창한 목표도 아닙니다. 마지막 태도는 오히려 소박합니다.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감정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며 내면의 기준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인생은 더욱 단순해지고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맞춰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움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되는 순간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여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기쁨도 있었으며 오랜 세월을 견디게 해준 작은 힘들도 있었습니다.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 욕망을 바라보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자세, 관계에서의 거리 두기, 비교를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은 인생 후반부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미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익혀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마음을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짐을 덜고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냈고 배웠고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삶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이해의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때로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남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답게 단단하게 고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